안녕하세요. 자, 사회조사 방법론. 어, 이제 오늘 설문지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음, 기존 강의에 덧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설문지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제 설문지를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설문지 문항을 만들 때는 이제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문항이라고 하는 문항의 유형들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어, 이제 그리고 큰 틀에서 하나의 설문지를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설문지를 만들어 가는지 이제 이런 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설문지를 가지고 앞에서 이제 예시로 들었던 설문지를 가지고 그 설문지 하나하나의 구조와 문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검토하는, 그러니까 실습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치우고 설문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설문지라고 하는 형태, 여기 이제 그 업체마다 이 설문지의 양식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거는 이제 주로 미디어 리서치나 뭐 이런 데서 뭐 매트릭스니 뭐 이런 데서 썼던 실제 그 사용했던 설문지고, 요거는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IRC라고 하는 조사 업체에서 사용하는 설문지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폰트나 이 배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설문지를 만드는 사람이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양식도 그 회사마다 좀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학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설문지를 하면 이 조사원이 이 설문지를 할 때, 한부 배포할 때마다 여기에 그 설문지 고유 번호를 작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설문지의 이 코딩 과정에서 이제 코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이 잘못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 설문지에는 어떻게 기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 번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만약에 이제 배포 수거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다고 하면 한부 할 때마다 여기다가 이제 순서대로 0001, 0002, 그래서 이게 겹치지 않게 번호를 여기다 기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문장은 이 안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따로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통계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고 비밀이 보호됩니다. 통계법에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거를 비밀을 보호합니다. 이런 이제 그 설문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의례적인 말이고요. 여기 이제 제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안내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내문은 여러분들이 뭐 자유롭게, 너무 길면 보기 힘드니까 뭐한 이렇게 서너 문단 반, 한 3분의 1쪽 정도로 설문의 내용, 그 다음에 누가 실시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실시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양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조사 기간, 언제 실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관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설문조사를 실제로 사용하는 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거고,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보수제도와 관련돼 있는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는 거죠. 주관적인 인식을 조사한다. 그죠? 그 다음에 조사기관은 이제 한국노동연구원이 이 인사혁신처의 연구 용역을 받아서 이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2019년도에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받아서 제가 설문지 만들어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노동연구원 이름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조사는 실제로 이제 조사기관이 조사 대행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이름들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응답자 서명 전화번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요거는 여기 나와 있지만 익명을 보장하는 게 기본이죠, 설문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비밀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건데, 이걸 왜 하느냐?
전에 한번 살짝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설문지를 쭉 주고 이거 응답을 해 주십시오 하면, 응답하는 응답자가 설문을 쭉 응답을 하다가, 빼먹었거나 또는 응답하기 좀 껄끄러워가지고 안 하고 넘어간 문항이 몇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전화로 빠진 문항, 응답 안 한 문항이 많지 않으면 전화해서 추후에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실명을 뭐 노출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아니 익명성 보장한다고 해놓고 왜 여기다가 이름 전화번호 이걸 다 쓰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익명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자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알고자 하면. 그런데 이거를 연구 목적으로만 쓰고 응답자에 대한 비밀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지, 이거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제 검증용이라 별도로 코딩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코딩 단계에서부터 이제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응답자 선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섹션 1으로 0으로 넣었어요.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대상자가 공무원 전체가 아니고 공무원 중에서도 특정한 집단일 경우에 소위 말하는 여과형 질문을 앞에다 미리 넣는 겁니다. 자, 여과형 질문은 수반형 질문하고 같이 이어진다라고 그랬죠. 자, 여과형은 필터형 질문이라고도 하는데 걸러낸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귀하의 직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나 있죠. 일반직일 경우에는 자, 수반형 질문 SQ2로 간다. 여기로 간다라는 거죠. 여기로. 자, 특정직일 경우에는 문 1로 간다.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여기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직, 소방직 경우, 그러니까 일반직은 직군을 더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특정직은 경찰직, 소방직은 이미 그 자체가 단일 직종이기 때문에 직군이나 직종을 별도로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직종이니까 직군을 별도로 물어보지 않고 바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대표적인 여과형 질문이다. 그리고 여과형 질문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화살표를 해도 되고 손가락질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너 여기에 해당이 되면 SQ2로 가라. 자, 이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밑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그 외에 경찰, 소방이 아닌 예를 들어서 교정직이라고 하는 게 또 있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기능직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기능직이 지금은 없어져가지고 예전에 이제 10급으로 돼 있었는데 일반직으로 이제 통폐합이 됐었죠. 그게 한 7, 8년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일반직, 행정직, 즉 그리고 소방직이나 경찰직에 해당되는 특정직이 아닌 그 외의 기타 공무원은 조사하지 않는다. 조사 중단, 끝. 다시 해. 이건 설문조로 인정 안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특정직이나 소방직은 바로 섹션 1으로 넘어가도록 해놨고, 일반직은 이제 이 안에 직군이 일반직 안에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지 행정직군, 기술직군, 요 밑에 이제 연구 지도직, 우정직, 공안직 뭐 이렇게 쭉 있죠. 기타는 여기 이제 쓰라고 돼 있는데, 요 밑에는 이제 사실 또 직군 밑에 직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물어보려면 또 여기에서 이제 또 여과형 질문을 이거를 여과형 질문으로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밑에다가 또 예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문지를 만들 때 응답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과형 질문으로 이 뒤에다가 어떤 대상인 사람들에게만 하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라라고 하는 지시문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이게 소주제죠. 섹션 1, 섹션 2 이렇게 해가지고 섹션 1은 공직생활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전부 다 리커트 5점 척도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일자리 고용 안정성, 그다음에 소득 안정성, 그다음에 이제 그 자아 실현, 그다음에 차별,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6개로 이건 이제 지표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리커트의 5점 척도로 해가지고 다음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이제 한 줄로 맞춰놨어요. 이 항목에 물어보는 문항을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두 줄, 세 줄로 하시면 안 되고, 자, 여기 보면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은 안정, 이게 6개의 지표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각각이 전부 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지 만들 때 앞에서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나요? 하나의 질문에는 하나의 내용만 물어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안정된 일자리이고 안정된 소득을 갖고 있다. 두 개 다 안정돼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묶어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하나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안정된 일자리와 안정된 소득이다라고 두 가지를 한 번에 물어보면 대답은 한 번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소득도 안정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자리도 안정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인데 일자리는 안정돼 있는 것 같지만 소득은 너무 낮아 안정적이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1번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우에는 한 경우 하나만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결국은 이거는 이제 지표와 지수로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6개를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요거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2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죠. 이건 이제 얼마나 만족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는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네가 공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얼마나 각각에 대해서 만족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직업 만족도가 있죠. 이것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약간 사회적 거리 척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척도로 직업에 만족한다, 기관에 만족한다, 내일에 만족한다. 요 세 개가 사회적 거리 척도 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죠. 직업 만족, 기관 만족, 일 만족, 직무 만족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한 소속감, 그 다음에 이직 의도 이렇게 이제 문항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자 마지막에 뭐가 있죠? 또다시 자, 여과형이라고 하는 이직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디로 가라? 문 2-1.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수반형 질문이라고 이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수반형 질문일 경우에는 자, 이렇게 약간 칸을 띄워서 안으로 밀어놨죠. 자, 이건 뭐냐면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경우에만 이리 가고 없으면 3번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명확하게 문항 2-1로 생각을 이직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 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들여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수반형 질문을 그러니까 문서의 이 형식에 맞춰가지고 약간 변화를 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직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 수반형 질문은 이렇게 그 문서의 형식에 있어서 이렇게 약간 이런 그 디테일한 거를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인 조사일 경우에는 이 지표와 지수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지표에 약간 척도라는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지표 지수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이 설문조사는 대량의 사람들을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너무 개별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면 나중에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이제 분석에 조사는 해놓고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요거는 어쨌든 이제 그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들의 보수 관련 인식을 조사하고 실제로 이제 보수 수준이나 아니면 보수 제도를 이제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질문이 또 너무 많아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한 5페이지 내외 정도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표지하고 안내문 이런 거 빼고 한 5페이지 정도 이렇게 이제 분량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한 페이지에 또 이렇게 많이 질문을 넣는 것도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분량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 3 같은 경우에 여기도 보면 전부 다 근무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문장을 했지만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재 근무 여기 보시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시문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귀하가 근무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현재 근무하는 또는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 기관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 또는 이제 또는 그 소속이 바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옮겨갈 기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장 본인이 알고 싶은 거를 구체적으로 지시문에 써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효율성, 조직성과 조직 문화라고 하는 세 가지로 나눠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항목에 대한 것도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일은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일 경우에는 이제 분석 이거 거꾸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를 이쪽에 놓고 매우 그렇다를 이쪽에 놔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직관적으로 이거를 다 더해서 기관 평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15점이다 그러면 아 요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구나라고 하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맞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음, 난이도와 책임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문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고 또 이 문항이 그러다 보니까 한 줄을 넘어서 두 줄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제 두 줄로 되면 그 사람들한테 좀 이게 설문지가 복잡하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제대로 하는 거면 직급과 호봉이 비슷한 공무원 간에도 담당 업무에 난이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고 밑에다가 담당 업무에 책임도 차이가 존재한다를 별도의 질문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설문지를 제가 만들긴 했는데 이제 뭐 이러저러한 협의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다. 근데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 담당 업무의 난이도, 담당 업무의 책임도, 재량권, 직무 스트레스, 일생활 균형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이것도 지표 지수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귀하는 현재의 직장 생활에서 다음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협업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동료 관계, 지식의 공유, 그 다음에 동료 지원, 그 다음에 이것도 동료 지원인 거죠. 그래서 도와주는 거고, 이건 이제 격려해 주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거죠. 사실 이거를 같은 문항으로 만들어도 한꺼번에 합쳐도 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하나의 문항에는 하나의 문제만, 하나의 질문만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는 게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눠 놓은 거는 나중에 분석을 할 때 합칠 수가 있어요. 합쳐 있는 건 나중에 나누질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공무원 보수 수준에 대해서 고용 안정성, 보수 수준, 승진 기회, 복리 후생 이렇게 이제 영역별로 나눠 가지고 여기도 이제 여기 이제 그 질문 항목에 대한 응답 값을 이렇게 이제 다르게 설정을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는 이 질문에 맞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은 편, 매우 높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꿔준 거죠. 그 다음에 섹션 2의 보수 수준, 보수 체계라고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비율적도로 민간 기업 여기도 이제 보면 정확하게 민간 기업의 사무직 종사자 대비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구체적으로 이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민간 기업의 사무직 종사자가 아닌 생산직이나 기술직,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 뭐 아니면 민간 기업의 관리직 뭐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고 그거의 기준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무직 종사자라고 이제 명확하게 민간 기업의 사무직 종사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간 기업의 사무직 종사자인데 이 사무직 종사자라고 하는 것도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수반형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질문에 따라 이제 그 수반돼서 이 질문의 명확한 의미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에 비교하는 이 민간 기업의 규모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물어봐 놓고 그 다음에 또 수반형 질문 하나 더 해놨어요. 자, 네가 그러면 여기서 소기업이라고 한 거는 몇 인을 대상으로 한 거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업 규모 기준입니다. 10인 미만, 30인 미만, 100인 미만, 300인 미만, 500인 미만, 500인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이거를 물어보는데 한 번에 다 물어보기에 복잡하니까 이걸 세 개의 질문이고 그 두 개를 수반형으로. 그래서 이거는 7-1은 7번을 확인하는 거, 7-2는 7-1을 확인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구조화 시켜 놓은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 보수 수준에 대해서 근데 현재의 공무원 보수 수준이죠.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재 네가 받고 있는 보수 수준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의 보수 수준에 만족한다. 보수 인상률, 호봉 상승, 생애임금 이렇게 해서 또 보수 수준을 4개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보수 수준이나 보수 제도, 보수 체계라고 하는 거를 미리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설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결정할 때 다음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물어봤죠. 요건 이제 이렇게 각각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거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1. 그 다음에 2. 이게 조금 귀찮아도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죠.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여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4 여기까지 하면 되네요. 5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일부러 시간이 걸려도 했냐면 요게 문항이고 이게 하나의 문항이잖아요. 문항하고 응답지에 선택하는 거는 시스템을 똑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문구와 이제 외괄호라고 하는 거는 질문 항목에 대해서 쓰는 우리가 구분이고 여기 1, 2, 3, 4 이제 원호로 돼 있는 요거는 질문에 대한 응답지를 표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스템을 맞춰서 똑같이 원괄호 질문 다음에 이건 질문이니까 문구 밑에 세부 항목 질문이 없으니까 이 1 반괄호를 안 쓰고 원괄호를 바로 써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다음 요소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냐면 여기는 하나하나를 물어본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척도의 수준이 서열 척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그죠?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그냥 한 문항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음 얼마나 중요하십니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다항 선택 문항으로. 다음 중, 중요한 순서대로 3개를 골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개의 문항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다항 선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요한 순서대로 3개를 골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순서대로 여기 이제 3 1 5 이러면 이제 3이 제일 중요하고 1이 그 다음 중요하고 5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중요한 순서대로 빼고 그냥 3개를 골라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빼고 그냥 3개를 골라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럼 이제 요거는 315로 했건 13으로 했건 513으로 했건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물어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요거는 척도의 수준이 이렇게 물어버리면 각각이 하나하나가 다 명목 척도가 됩니다. 척도의 수준이 굉장히 낮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각각을 물어보는 거면, 요거는 어느 게 중요한지는 나중에 1, 2, 3, 4, 5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평균값을 비교하면 어느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문항의 척도가 서열 척도가 돼버린다. 그 척도의 수준이 이게 높기 때문에 나중에 분석할 때 이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복잡하지만 문항을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척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를 높게 설정할수록 좋은 거다. 그래서 가능하면 명목 척도는 대부분 다 이렇게 서열 척도 이상으로 바꿔서 문항을 만들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만들 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지수 지표로 할 거냐 아니면 척도의 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지고 설문 문항을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뭐 여기 이제 다 비슷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 설명드릴 건데, 수행직무와 보수체계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국가공무원법 보수결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뭔가를 응답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잘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설명문을 여기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별도로 이렇게 그 땡땡땡땡 줄로 해가지고 칸을 쳐서 여기에 이게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보수결정의 원칙인데, 자, 그러면 이 원칙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너네들 당신들의 이 보수 수준이 결정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 직위별 또는 직무 등급별로 정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답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또 필요한 거죠. 다음 질문은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이 밑에 거하고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다. 그래서 미리 어떤 거를 질문하는지를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 올바른 대답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써놨죠? 다음 질문은 보수체계 전반에 대해서 일반적인 걸 물어보는 거다. 당신이 받는 돈이 아니라 공무원 보수체계라고 하는 전체적인 거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거다. 그거에 맞게 대답해 주십시오라는 거고,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더라도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적어줘라. 나는 해당되지 않아. 안 적어.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지시문을 별도로 제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앞에서 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보수체계 공정성 뭐 해서 지표 지수로 해놓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비율 척도로 이제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건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고, 개방형 질문으로 해서 이제 하고, 요 100을 써준 이유는 전체 100이 맞도록 써라라는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 네 개를 합치면 100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 15번에 대해서 요게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자, 공무원의 봉급표와 허봉수인데 나는 지금 7급이기 때문에 내 거밖에 몰라. 9급에서 와서 9, 8, 7까지 왔으니까 여기 31개씩 있는 건 아는데 6급 이상은 내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다 적어주는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직 공무원, 경찰직, 소방직 공무원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공무원 호봉표의 호봉수가 직급별 호봉표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직급별로 이 호봉수가 다 다르게 돼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하나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설명문을 주는데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설명문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도나 뭔가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설명문을 많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설문지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안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일반직이지만 내 직급은 알지만 다른 직급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이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평가 보상 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일반직, 경찰직, 소방직. 자, 그러면 요거를 먼저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성과급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최근에
귀하가 받은, 근데 이 최근이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018년 업무 성과에 대해서 평가해서 귀하가 2019년도에 받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018년도 걸 얘기하는 거냐? 그 2018년도는 2017년도에 일한 거에 대한 성과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성과급의 지급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자,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어, 명목적도가 된다고 그랬죠. 지급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는 대부분의 경우에 명목적도가 돼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네 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개인별 차등 지급, 기관별 차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전혀 선호하지 않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매우 선호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별로 선호하지 않음, 선호하는 편. 보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자, 척도의 수준이 여기는 명목적도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서열척도가 된 거죠. 자, 귀하가 선호하는, 이것도 이제 문장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성과급, 다음 각각의 방식에 대해 선호하는 정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자꾸 길어지니까 이거를 자꾸 줄이는 과정에서 그냥 이거는 한 문항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석할 때 명목적도는 단순 분류 이상의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만 이렇게 해서 너무 이게 설문지가 길어지면 뭐 크게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는 이걸 다시 이렇게 그 분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역산을 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까 이제 이 그 다중선택 문항이라고 했죠. 1순위, 2순위를 쓰도록 하죠. 여기 이 목록에서 골라가지고 성과급의 기준으로는 뭐가 좋을 건지 두 개를 순서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건 전부 다 명목적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또 하는 바람에 뭐 할 수 없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설문지를 결국 내가 조사를 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지만 다른 그 사람들의 주문을 받고 대신 해주는 경우에는 그분들의 의견을 또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서치 기관에 가면 그런 어려움이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지표와 지소의 형식으로, 그 다음에 척도는 리커트 척도,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비율 척도로 할 수 있는데 비율 척도로 하면 본인이 생각을 해서 써야 되니까 생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면 비율 서열 척도 내지 이게 명목 척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두 개니까 뭐 서열 척도로 볼 수도 있는데, 자, 이것도 서열 척도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타는 가능하면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기타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이 논쟁이 되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수당을 여기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타를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모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동의 정도를 선택하기에 성과 양상
성과 보상과 조직의 성과 향상에 관한 질문인데 각각의 제도가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지 그러면 이 각각의 제도에 성과 향상과 관련돼 있는 모든 제도가 다 포괄적으로 빠짐없이 들어가줘야만 이렇게 만드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유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나중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사회조사 분석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관식으로 말 그대로 서술형으로 이걸 써주면 이 상태로는 컴퓨터가 인식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굉장히 시간과 품을 들여가지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거를 다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1000명을 물어보면 1000명이 예를 들어서 다 쓰진 않겠지만 1000명이 다 썼다 그러면 1000개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다 분류를 수작업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주관식 서술형으로 어떤 걸 쓰게 하는 거는 설문조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요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목척도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어요. 몇 개 안 돼요. 그죠? 그거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명목척도에 해당되는 요거 이제 명목척도죠. 요거 이것도 다중선택 위죠. 필요한 항목은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이거 4개 하고 5개 뭘 쓸 수도 있는 거고 3개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명목척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가면 자꾸 이유를 물어보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인사혁신처에 계신 분들은 왜 그런지를 알고 싶은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이 이유를 알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인터뷰를 별도로 진행을 해요. 집단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집단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설문조사에서 넣어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하면 대부분은 빈칸으로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어봤는데 응답은 잘 안 하는 게 대표적인 서술형 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인사관리 제도에 대해서도 다 서열, 기본적으로 서열 아니면 비율 척도의 형태로 문항을 만들었죠. 자, 이게 이제 9장이니까 이거는 좀 긴 편인데 요거는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들 자신들의 보수 체계 임금과 관련된 걸 물어보기 때문에 어쨌든 응답을 잘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이렇게 길게 좀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페이지에서 표지 빼고 7페이지를 넘어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통계 분류를 위한 개인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집단의 특성과 관련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본인이 물어보는 주제와 조사의 응답 대상을 생각하고 그 응답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들의 어떤 집단적 특성을 가지고 있나 여기 개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개인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 성별 나이 개인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자가 몇 명 집단을 보는 겁니다. 이걸로. 그러니까 개인을 물어보고 모아서 집단을 본다. 그래서 결국은 뭘 물어보는 거냐? 집단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교육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걸 2개로 나눠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공무원 집단의 특성은 공무원이 되고 난 이후에 석사나 박사를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그 집단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거를 물어보면 공무원이 됐을 당시에 교육 수준하고 현재의 교육 수준하고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 이상이 공무원이 되고 나서 석박사를 하고 있는 특히 고위직 공무원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혼인 상태, 배우자의 취업 여부, 가구 구성원 수, 그 다음에 월평균 소득 이걸 전부 다 비율 척도로 해놨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 개월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쓰기 편하게 그냥 연, 개월 이렇게 하나만 물어보지 않고 그것도 공직생활 전체 현재 직급에서의 근무 기간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현재 직급, 계급, 소방직 이거 이제 일종의 수반형 질문이겠죠. 각각에 해당되는 것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호봉수, 노조 가입 여부 그 다음에 소속 기관은 이렇게 다 요 분류에 하나도 빠짐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나 여기에 선택할 게 없어라는 말이 나오면 설문지를 잘못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근무 중인 기관 유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페이지가 11페이지 표지 빼고 한 10페이지 정도 되니까 상당히 긴 설문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지를
여러분들이 최종본을 만드셔야 됩니다. 조별로.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을 구성하고 각각의 표, 이 지표, 지수, 척도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설문지 하나하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앞에서 배운 설문지의 구성, 설문 문항의 구성, 응답지의 구성 이런 것들 어떤 문항을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간단히 살펴봤는데 자, 요거를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종 설문지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면 강의를 앞으로 할 때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조별로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앞에서 이제 설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설문 실습과 관련된 요렇게 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